전남에서 유일하게 학생이 늘어나고 학교가 신설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룡지구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신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예, 앞으로 몇 개 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까? 예, 오룡은 1, 2지구로 나눠졌고요. 전체 9,600세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해서 총 8개 학교가 신설 개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교 예정인 곳은 총 5곳이죠? 예, 5곳입니다. 이미 3개 학교는 개교가 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요. 아파트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입주되어 있는 학생들을 분산 배치 내지는 뭐 재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보통 과거에는 중투 통과하기 전에 신설하면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전 개결할지 녹색 인증이랄지 이렇게 해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중투가 통과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 말고요. 지금 예. 학생들이 임시 배치 예, 대책으로 임시 배치에서 어떻게 예, 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예, 예. 지금 현재 남학초에 내년도에는 남학초에 6시를 모듈러 교실 설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행복초에 현재 66학급입니다. 66학급 중에서 급당 학생 수가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8명까지면은 60명에 3명, 60학급에 3명이면 한 180명 정도는 추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신설 2026년 3월 1일 개교 이전까지는 학생 배치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학초와 행복초에 각각 모듈러 교실과 중축을 통해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방금 그 모듈러 교실과 중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될까요? 들어가는 예산은 자, 일단 예산이 들어가죠. 예, 예, 예산. 그리고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이 인근에 있는 이 학교로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들이 또 이동을 합니다. 예, 예. 차량 운행 비용도 발생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비용 이상 없이 준비해가지고 네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부교감님, 네, 이런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이제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죠.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해도 믿어도 무방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개교가 이 아파트 건축 시기와 맞지 않아서 방금 저런 불편함이 발생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 개교 예정인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모듈러 교실과 또 중축한 학교 건물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중복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눈에 보이는 불합리함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아파트 개교 시기에 학교 개교를 얼추 맞추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또 불필요한 수고가 덜어지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턴키 방식이 포함해서 이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제가 그대로 그 부분을 워딩 그대로 좀 교육부에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투 관련되는 기관이 있고요. 교육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정도 서두에 빠뜨렸습니다마는 학생이 줄고 학교가 폐교 위기에 거의 대부분 놓여 있는 전남에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여건이죠.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역에 신설해서 또 개교를 시켜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무한한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네.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개교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로 저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작은 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치과장 작은 학교가 정병국입니다. 뭡니까? 작은 학교는 지금 전남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작은 학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교나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작은 학교 전체 수는 지금 총
한 45.1% 정도. 그러니까 저희 820 학교 중에서 371학교 45.1%고 초등학교가 약 53%. 그럼 분교도 작은 학교에 들어가죠. 네, 분교도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분교까지 포함하면은 48%가 작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작은 학교로 정의해서 이 학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좀 보이고 계시는 건데요. 네. 예. 큰 학교,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아닌 학교와 작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의 숫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교사 정원 관계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체 제가 정원 수는 모르지만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 여쭤볼게요. 중학교- 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제가 압축을 하느라고 좀 꼬이는데요. 일반 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 교육공무직, 사무보조, 청소, 경비, 급식 정도의 교직원으로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에도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배치 안 돼 있고 지금 3학급이 제일 문제인데요. 중학교 거기 교원 수가 지금 8명에서 올해는 7명, 내년에는 6명을 이렇게 지금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 학교, 작은 학교가 아닌 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 공무직, 사무보조, 청소, 경비, 급식 등에서 각각의 업무에 맞는 인원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작은 학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은 학교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은 학교는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큰 학교에서 이렇게 순회 교사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용역을 쓰고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 있는 작은 분교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시설공사 감독을 하고 계시고요. 운반급식을 또 지도하고 계시고 청소는 물론이고 또 거기에 있는 특색사업, 추가사업까지 다 도맡아서 일반 교사분들께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 작은 학교도 일반 학교와 똑같이 모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제 말씀의 논지는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내부의 시각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네. 예, 이분들 이렇게 업무를 더 많이 아시죠? 업무가 아주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학생 생활지도 내지는 뭐 교사 본연의 업무를 훨씬 뛰어넘어서 네네. 심지어는 운반금씨까지 그 배달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직접이요. 네, 이분들 월급 다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퇴근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분들이요? 일이 많으실 테니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 2030 지금- 미래고실까지 더 얹혔습니다. 이분들은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전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 하면 교직원도 반드시 포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2030 미래교실을 원했다든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원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다른 시야에서 또 말씀드려볼게요. 작은 학교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도 계셔요, 분명히. 네네. 그럼 이미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은 이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걸 찬성할까요, 과연? 찬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좀 더 특색화하고 사업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금 방문하신 학교에서 이미 확인하신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밀도 있게 좀 저희들이 접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단했을 텐데 작은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확장될 수도 있고 확대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으신데 앞으로 있는 그 교실 수업에 그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또 작은 학교가 빠져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신 말씀은 거기에 실제 손을 보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건 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천착해서 좀 개선 방안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초등과에서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어요. 작은 학교를 기본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걸 실제로 하실 분들의 부분은 다른 큰 학교에 비교해서 당연히 적으니 이 부분은 본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컨설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유초등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잘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특색 사업 성공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는 특정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분들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물론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10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한 차원에서 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사무실을 마치겠습니다.